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강남권의 아파트 상승 거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그 KB 부동산에서 나온 예.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2022년 5월이 59.7이었고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47.1이 나왔는데요. 100 미만이면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은 맞는데 추세 자체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은 고덕동에 이제 고덕 2단지 재건축한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좀 약세가 형성이 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 최고 가격이 2021년에 18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전용 84가 18억 원에 거의 전고점 가까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특징을 보자면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전고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이런 중요한 지점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권, 마용성 그런 데는 거진 최고가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쪽에서는 이제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이런 핵심 지역들은 2022년 집값이 떨어질 때도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이고요. 특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들은 준강남권,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수 쪽에서도 이제 거의 전고점 또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실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26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26억에 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또 토지 거래가입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실수요자들만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다. 이 정도는 굉장히 최근 거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으로 계속 이런 오름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분위기상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울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공급 물량은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 5년 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최근 또 이게 심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또 굳이 지금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매수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적어도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요. 추석 넘어가고 전고점 가까이 간다면 이거를 뚫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폭등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활기도 되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비강남권도 낙찰가가 100%대에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말인데 아파트 값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우리가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3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서울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낙찰 가율이라고 하죠. 감정 가격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의 비율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렴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장에 가보면 이제 급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이제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 아파트 낙찰 가율이 지난달에 89.1%였는데요. 이번 달은 92.9%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사례로 이제 성수동에 서울숲 쌍용 아파트가 있는데요. 11억 4,400만 원이 감정 가격이었는데 14억 179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됐는데 이게 실거래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에 15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기 때문에 14억에 낙찰이 돼도 급매물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낙찰 가율을 지불하더라도 낙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의 중저가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나왔는데 작년은 이제 또 다른 특례 대출이 나왔고요. 이게 9억 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9억 원 이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9억 원 이하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만 하더라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37% 수준으로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찾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면서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소형 아파트들이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주째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넘게 오르렀다고 보면 되는데 전세 대란 이러다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전세값 계속 오를 걸까요?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멈추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브레이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이디어는 좋다. 지금은 물불 가릴 때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 노후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고요. 최근 SH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서울시에서 보유하는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을 해서 물량을 뽑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거든요. 물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몇천 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안정화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